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나라, 어떻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찬양대를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여성정책연구소 최옥기 소장님, 부산유엔 평화타워가 꼭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최옥기 이상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보고한 이영웅 회장님, 정말로 우리 밖에서 참으로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통일가 내에서도 정말로 한일 해저턴을 중심 삼고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영웅 회장님이십니다. 한일 해저턴 연구회를 한일 미래포럼 창립을 하시고 정말로 임 대통령 재임 시에 한일 해저턴을 성사시켜서 불철저 늘어가시는데 정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그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에 전 세계는 아주 급변하고 있고 신냉전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겨낼 수가 있어. 다 같이 힘을 내 파이팅. 코로나 물리칠 수가 있어. 다 같이 힘을 내 파이팅. 코로나로 힘을 줘. 너무나도 걱정이지만 힘을 내자. 힘내자. 이 또한 지나갈 테니 코로나를 물리치자. 힘을 모아 모두 파이팅. 코로나를 승리하고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은 G2 시대를 지나고 G20 시대, 그리고 G7 시대, 그리고 브릭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루스 존슨, 토마스 라이트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떤 시대가 열 것인가, G7 시대도 갈 것이고 브릭스 시대도 가고 이런 굿즈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독일, 미국, 터키,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G2 시대, G7 시대, 브릭스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분은 정말로 독일, 미국, 터키, 대한민국을 중심 삼는 굿즈 시대가 와서 전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독일은 이해가 되는데 터키하고 한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자 한 주일 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다른 나라만 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금융과 열정을 대표하는 국민성 때문에 그러한 굿즈 시대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근면성함은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주원 세계의 다국적 국민들을 이렇게 다 조사했는데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먼저 집을 사고 자가용을 사고 또 보육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고로, 대한민국 이주민들을 최고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는 그런 과정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오기 전에는 가장 부유한 나라 사람, 국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옆에 우리가 가게를 내고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또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다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도 일찍 열고 밤늦게 하니까 한국 사람은 24시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늘 가기만 하면 다 자리를 잡게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월드컵 4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오필신 코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민들의 탈취종을 불하는 교육열입니다. 이 교육열은 세계가 다 알아주는 교육열이죠. 스위스 쭈리히에서는 세계 사람들의 그 IQ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IQ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에일, 펜실베니아, 프리스턴,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코넬 대학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학생이 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얼마나 우리 교육열이 대단한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술을 알아주지 않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선교를 할 때 독일 공항에 가장 큰 사인보드 간판이 현대, 삼성, LG 이게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에 지금 알아주고 있고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투자에 있어서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인구 대비 투자가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과학 발달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술들은 날로 발달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영화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일 먼저 실행해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핸드폰도 만들면 제일 먼저 한국에서 실행해보고 한국이 통하면 전 세계가 통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00마리라는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한국은 92년 3년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해외에서 700만의 해외 동포들이 우리 한국 돈으로 30조 원을 모아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한국에 기금을 냈죠. 이런 걸 보게 될 때도 해외에 있는 700만 해외 동포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원이고 특히나 남북 통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해외 700만 동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인의 경천애인 사상,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고 종교가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나라, 어떤 종교든지 한국에 오면 꽃을 피우는 나라,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할이 정말 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이런 굿즈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100년 후의 세계 넥스트 100years라는 이런 책을 미국 코넬 대학 교수 조지 프리드맨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의 예언은 약 90% 이상 적중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2030년경에 통일할 것이다. 2040년에는 아시아의 맹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리멸렬하게 분산할 것이고 우리 애 땅, 연변 북한도 지역이 한국의 편인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은행 사태 났을 때 이런 은행 사태 문제랄지 많은 세계적 문제들을 이 조지 프리드먼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학자들이 이분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첫 영상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한학자 총재님은 2025년을 신통일한국, 한국 통일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통일국 전체를 동원하고 전 세계 우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통일에 경주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1일은 문선명 총재 천주 11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문 총재님의 성화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총재님은 남북 통일을 신앙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정은 조국 통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가 생애를 바쳐 이룩하여야 할 필생의 성업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통일의 성업을 이루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고 나머지 일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총칼 녹여 쟁기합옷을 만들 때가 지금이고 이제 통일조국의 밝은 신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17년 레닌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공산세계, 유물론, 부실론 진화를 중심 삼은 세계적화 전략이 또는 공산주의 팽창 전략에 맞물려서 이렇게 전 세계를 발갛게 물들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975년 대충격 월남이 적파되고 미국이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패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세계가 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선병 한학자 총재는 이것은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면서 이런 세계 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신공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90년 소련 연방과 공산주의 영향권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2년 후 1922년 소련 연맹이 탄생하였고 이후 냉전시대가 도래했는데 1990년 소련 연방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지만은 2년 후 소련 연방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붕괴된 소련 연방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화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명 소설 작가는 애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련 연방 해체와 냉전 정책 비화를 담아서 애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74년 파리협정 체결이 있었고 2년 뒤
월명의 기순남집으로 월남은 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은 이런 월남 덕화를 보면서 한국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순공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문 총재는 60개국 통일교인들을 총동원 하고 120만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일성 소련 적화 통일 이런 지원 요청, 전 친북 세력들의 지령을 내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 총재의 대국민 각성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여 국제신공연합을 창설해 공산주의를 막기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교육하고 순공사상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판문점을 변학시켰습니다. 국제순공연합을 만들고 통일가의 그러니까 우리 그룹의 모든 전 세계의 우리 식구들을 동원하고 해서 일본 공산주의 그리고 또 소련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격추에 대한 비판하는 것들도 보여주고요. 1908년대 한국대학가에서는 조사파도는 민족해방파라는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도 우리도 치열하게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의 전면전을 벌이는 신공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일본에 가봤는데 일본 조선대학을 갔었는데 그 대학 강당 모두가 다 빨갛게 포스터가 다 붙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대학 강당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에 맞서서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매일같이 공산주의를 잘못했다고 운동을 하고 그들과 치열한 몸싸움도 벌였었습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이 운동을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와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운집한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에서 미국에 내신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고 자유세계를 수호할 사명이 있다고 미국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미국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닉슨 전 대통령과 아이나조 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문선명 선생을 추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프레제 의원이 통일교회는 한국 정부의 스파이라고 하면서 재판을 열고 탈취해물을 걸어 문선명 총재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세계적 선경금이 미국 은행에 이렇게 저축되고 있는데 그 저축됐던 돈의 이자에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문선명 총재는 세금 포탈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덴버리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7,300달러였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한번 행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7,300달러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문선명 총재는 감옥에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문선명 총재는 덴버리 감옥에서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하라고 몰튼 카플란 박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튼 카플란 박사를 불러서 공산 정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있는데 몰튼 카플란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총재님,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인 제가 어떻게 지금 이처럼 공산주의가 팽창되고 있는데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정원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공산 정원을 반드시 선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튼 카플란 박사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의 소련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소련 대사관은 전 세계 스파이를 양성하는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앞에 있는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놓고 소련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합니다. 불언간에 소련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학술대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소련 공산주의는 결국은 바로 5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는 70여국 대학생들이 집거해서 베를린 장벽 붕괴를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 베를린 장벽을 붕괴를 외치면서 동독 대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자는 그런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문총재의 큰아들입니다. 이 문총재 큰아들을 중심 삼고 전 세계 70억 대학생들이 모여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그런 대대적인 집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의미가 있었던지 바로 2년 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25주년이 되는 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1위로 뽑힌 것이 소련의 계획정책이었고 고르바초프 소비장은 이 계획정책에 대해서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레닌과 내가 1985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 전개될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자서전 선택이라는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고르바초프와 언급한 레이건은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상대했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또한 미국 철수를 공약하고 이미 70%의 병력을 빼버렸던 사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선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문선명 총재는 레이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특사로 문선명 총재를 말씀을 갖고 메시지를 갖고 박보위 회장이 레이건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가서 박보위 총재는 이렇게 문선명 총재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를 결정하였다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문선명 총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신념도 없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 총재는 대통령 선거 당일날 뉴스월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레이건 파격적인 승리. 아직 지금 선거 중인데 이런 뉴스월드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보냅니다. 아침 새벽 일찍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 신문을 전달하자 레이건 랜슬레이트 파격적인 승리 이 신문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 전역의 방송으로 서포트가 돼요. 그러니까 전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찍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카터가 약 90% 이상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 내고 전 세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레이건을 서포트하자 레이건은 완전히 파격적인 승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승리를 하자면요. 91%의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공산주의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 문선명 총재는 워싱턴 타임즈를 만들었고 그 워싱턴 타임즈는 반공순권 평화를 기하는 최고의 신문이라고 그는 극찬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부터 1993년 미국 언론은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국제 이렇게 SDI 전략 방위 구상을 이렇게 선포하고 레이건을 이렇게 서포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83년 미소 핵무기 보유 상황은 미국 핵무기가 2145기, 소련 핵무기가 5678기.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은 냉전 상황 속에서 비끗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한국총재는 워싱턴 타임즈를 상관하고 핵전쟁에 보복 공격은 없다. 먼저 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해서 미국은 SDI를 채택을 하는 이런 계속된 신문으로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핵부산을 세워서 소련에 쏘는 이 핵이 미국에 내리지 않게 하고 그보다도 앞서서 만약에 소련에 있는 이 핵을 쏘려고 하는 로켓가 고개를 찾으면 그 순간 인공위성에서 바로 격추시키는, 그리고 또 날아오는 그 핵들을 중간에 다 격추시켜서 미군은 한 방도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SDI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지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SDI 전략을 중대선을 하고 미국 국방정책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언론공정평가위원회 리드 어바인 회장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만일 냉전 절정기에 워싱턴 타임즈가 없었더라면 이 세계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내 몸에 소름이 끼친다. 만일 레이건이 카터에게 패였더라면, 만일 문선명 선생께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이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워싱턴 타임즈가 SDI 전략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적화 세계가 이루어졌거나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있었거나 그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바초프 8대 서기장이 선출되어가지고 SDI 구상 정상회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고려바초프 서기장은 SDI를 철폐해달라, 대신 유럽의 핵무기를 철수하겠다, 이렇게 레이건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은 계획대로 SDI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냉전 종식의 시점이 되고 미소 군축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장거리 핵무기 50% 감축의 하버드 정상은 사인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소련의 정책도 바뀌고 미소의 이 군비 경쟁을 통해서 소련의 경제는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미국의 군사들을 다 이렇게 철수하게 되고, 특히나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 조치를 하고, 이런 자유화 조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또 특히나 베를린이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워싱턴 타임즈 창간 25주 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시민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다. 이번 세기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함께 혼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을 승리했다고 이렇게 레이건은 이야기했고요. 또 마가렛 대처 수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t isn't easy now. But of this we can be sure.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어려운 때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워싱턴 타임즈는 그 역할을 실천했고 자유방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섰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타임즈는 냉전 조직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원리 정상들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가서 11차 세계 언론인대회를 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단독 회담을 하고 이 대회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내인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 자유를 확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단독 면담을 할 때 직접적으로 고르바초프에게 내인 동상을 철거하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선명 총재는 소련의 젊은이들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럼 내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소련의 3,000명의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대학생들을 미국에서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소련 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르쳐주고 향후 소련이 어떻게 가할 것인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개혁 정책의 입을 느낀 공산주의 기득권 세력이 고르바초프를 감금하고 부통령이었던 부통령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된 세력은 KGB 국장, 그 다음에 아냐네프, 그러니까 이 장관이 대통령이고 내무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 다른 지역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소련의 전체를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지지를 하고 그렇게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에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몸으로 탱크를 막아서고 그들이 탱크를 막아섰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들이 탱크 앞에 들어놓고 탱크에 올라서 절대로 다시는 공산주의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강력히 항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거를 하고 이렇게 탱크를 탄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1991년 8월 24일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퇴하고 8월 29일 공산당 활동 정지, 11월 신연방조약을 발표하고 소련 국회에서 사회주의를 착취하고 69년 만에 연방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는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문선명 총재님 자택 한남동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문선명 선생을 만나가지고 문선명 총재를 만나가지고 소련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저의 생명을 구하신 분은 당신이라고 하면서 문 총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선명 총재는 고르바초프를 손을 잡으면서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을 내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며 러시아 역사의 길납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고르바초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중국 개방 정책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총리는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도 중국 인민대당에서 직접 연설을 하면서 올해만 해도 본인은 40여 개국 112개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가족을 구하기에 싸울 곳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우주를 창조한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인민대당에서 연설하려고 할 때 중국 공산주의가 강력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여기에서 12번이나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리는 모스크바 크레린 궁에서도 특별 강연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방북을 하시게 되죠. 91년도에 문선명 총재가 방북하여 북한 노동신문의 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 총재가 국회의사당에서 한 것은 주체사상은 거짓이다.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통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주의만이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라. 이산가족을 상봉하라. 금강산을 개발하라. 이러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문 총재가 국회의사당에서 했던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이전에 제가 이제 많이 봐서 진화는 순간 남자이다. 상대는 이 진화론이 원천을 쓰느냐 나중에 내 경찰에서 할수 있어. 이런 여러분 하나님 이용을 하니까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마음 세워서 마음 세워줘. 있지. 있는데 나 봤어? 또 사랑 있지. 사랑 봤어? 어찌 못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 오늘 문선명 선생 그 철학이 사상 시작해서 제가 그만큼의 그것도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윤기록 위원장은 우리 그러니까 북한 방문단들에게 2시간 동안 김일성 주체상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자마자 문 총재가 너희들이 2시간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2시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조금 전에 했던 책상을 두드리면서 주체사상이 잘못됐다. 주체사상은 절대 통일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박보희 총재를 비롯한 그 수행진들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 살아서 남한에 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재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다 듣고 있던 김일성이 진짜 목사나 왔구나. 나 정말 문 총재를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문 총재하고 김일성 단독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 이렇게 단독회담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공개하고 하나님이란 그 글도 처음으로 실려지게 됩니다. 여기 단독회담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동성명을 발표됩니다. 쌍박은 반드시 가까운 장래의 통일을 북한 데 대하여 강조하였고요. 쌍박은 자주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견해에 일치를 본다. 남과 북이 서로 공존
공유하는 기초 위에 통일국가를 세우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민주적으로 가야 한다. 남북 불가침에 하부하고 핵무기 제조나 배치가 없어야 한다. 정치 군사적 대결을 상태 해소하고 다각적 협력, 교류 실현을 목적으로 남북 고위 회담이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남북 고위 회담 진전으로 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9번째 감은 쌍박은 문화교류를 실시하며 우선 1992년 리트레니얼스 평양 초대 공연과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을 신나기로 한다. 10번째, 1천만 이상 가족 고통을 덜기 위해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이런 내용을 문선봉 총리와 김일성이 합의를 했습니다. 금강산 합작 개발 결정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났었고요. 그리고 평화자동차 등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보통강 호텔, 그리고 북한의 최초로 상업 간판이 등장합니다. 그 상업 간판에 우리 평화자동차의 선정 간판이 등장하고, 또 북한의 정식 허가를 받은 우리 통일교회라면 통일교회, 가정연합 모임 장소라고 하면 모임 장소, 그것을 만듭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우리 일본 보통강 호텔 근무하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레니얼스 평양예술단 상호 교류 방문을 했었고요. 또 남북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5차에 걸쳐서 모스크바에서 북동에서 이렇게 같이 남북 통일을 위한 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 결과 분단 최초 실시된 평양관광이 문이 열리고 북한의 민항기가 직접 인천공항에 내리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현재도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을 이 평화섬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공동투교 157개국이 참여하는 평화서밋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국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는 이런 평화서밋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7개국은 북한도 수개한 나라요, 남한도 수개한 이런 나라인데 157개 나라가 동시에 와서 이런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싱크탱크 및 서밋에 각국 정상과 지도자들이 동참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냈습니다. 반기문 총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부통령 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지시를 했고요. 한학자 총재는 남북 통일은 인간의 말은 풀 수가 없습니다. 한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우방을 많이 줘야 합니다. 여러분, 2035 우리 엑스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35 엑스포를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것도 남북 통일에 직접적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5 엑스포를 하려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2035 엑스포를 지지하겠다고 박용준 시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하고자 하는 남북통일, 일생을 바쳐서 이루는 그 남북통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또 앞서 예언했던 그런 책들, 100년 후의 세계, 그리고 굿즈시대가 된다는 그 예언의 내용처럼 우리가 통일만 되면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되고,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 것이란 그 예언들이 실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피스토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전 세계에 있는 기반을
몰아서 남북 통일을 기재하는 운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 82불의 나라였습니다. 2021년도 3만 5천 불의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400배 성장이 됐습니다. 이런 성장 터전에 이런 능력을 갖고 반드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런 400배가 아닌 훨씬 더 많은 경제 성장과 전 세계를 주도하고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은 전 세계 평화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 문선명 총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삼대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남북 통일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노래 불러볼까요? 우리의 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겨울에 설레는 통일, 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우리의 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별에 설레는 통일, 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이별에 설레는 통일, 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통일이어라. 자, 억만시하고 오늘 집회 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억만세! 승리하신 참 부모님, 억만세! 남북 통일! 억만세! 감사합니다.